이 일은 반드시 주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. 나는 집에서 살림만 몇 년만 했는데 딸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서 뭐를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딱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웨딩 헬퍼 20년차 경력의 김승옥입니다. 보통은 승옥이모라고 불러요. 신부님의 코디네이터이자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어떤 헬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날 결혼식을 망치느냐 성공으로 이끌어가느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표현되는 신랑 신부님들이 있을 정도로 웨딩 헬퍼는 그만큼 중요합니다. 신부님들의 촬영 드레스가 몇 번씩 되는데요. 그 드레스를 환복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헤어 메이크업을 조금씩 수정해드리고 촬영을 예쁘게 하실 수 있게 표정 관리라든가 드레스 라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잡아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게 2, 3천 쌍은 되지 싶은데요.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결혼과 IMF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고 아이를 낳고 조금 우울증이 왔는데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어떤 일을 내가 밖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산후 우울증이 조금 치료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결혼 전에 메이크업을 좀 배웠었는데 지면 구인 광고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조를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봤어요. 메이크업 보조를 하기엔 좀 나이가 있고 웨딩 헬퍼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해주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저랑 참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저희 언니라든가 친구들 결혼할 때 옆에서 서포터즈를 참 많이 해줬어요. 그때마다 칭찬을 들었고 와, 이 일이 나랑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정말 재미있고 보람도 느껴서 이 일을 천직으로 갖게 됐습니다. 드레스샵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. 헬퍼와 드레스는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. 샵에 10명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 30명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어쨌든 제일 막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번호가 속칭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번호가 앞번호일수록 숙련도라든가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번 이모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수입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샵의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스케줄은 2번, 3번 헬퍼분한테 넘겨지게 됩니다. 10년은 넘게 보냈습니다. 처음에 헬퍼를 시작하시는 분은 아주 전형적인 웨딩홀부터 시작을 해서요. 나중에 호텔이라든가 교회, 성당, 또 레스토랑 결혼식까지 발을 넓히게 되고요. 촬영 같은 경우에는 본식을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촬영까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에 막내는 토요일만 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본 헬퍼까지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폐업을 하시는 바람에 다른 샵으로 재취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웨딩의 흐름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독립하게 됐습니다. 요즘은 셀프 웨딩이라든가 스몰 웨딩이라든가 신부님들이 자기가 각자 개성에 맞게 자기의 결혼식을 꾸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분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조금 더 예쁘게 진행할 수 있게 조언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됐습니다. 제일 먼저 제 블로그를 만들고 또 SNS로 저를 알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. 샵에서는 주어지는 일을 편하게 받아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됐는데 프리랜서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내 자신을 알리고 신랑 신부님이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 그런 광고가 좀 필요하더라고요. 하루에 많이 올 때는 6, 7통 정도 문의 전화가 올 정도였고 그중에 계약되는 건 3건 정도 조금 많이 알려주고 나서는 한 달에 3, 40건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. 많이 왔을 경우에.
수입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은 월수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숙련된 헬퍼분 같은 경우에는 월 1,000만 원 넘는 수입이 생깁니다. 제가 지난달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00에서 400 사이, 건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계절을 좀 많이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수기 때는 한 월 수입 200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6, 700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첫째는 신부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요. 당연히 순발력은 필요합니다. 여러 가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. 후크가 고장이 난다던가 아니면 신랑님이 턱시도를 본인 거를 예복을 갖고 왔는데 바지를 빼놓고 나머지만 갖고 오신다던가 웨딩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예식을 진행하는 어떤 진행 안내원도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회자가 안 오거나 주례 선생님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순간순간 순발력을 발휘해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예식 시간에 못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신랑 신부님들의 불안해하는 마음까지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주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. 특히나 경력 단절된 분들이 나는 집에서 살림만 몇 년만 했는데 딸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서 뭐를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딱이에요. 딸아이 머리 묶어주던 그 실력 딴 데 가지 않습니다. 할 수 있는 거고요. 남편 옷 제대로 다려주고 옆에서 옷매무새 만져주고 하던 거 절대 그거 헛된 일 아니거든요. 이 일에 잘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엔 기왕이면 보기 좋게 기왕이면 신부님 기분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 한복 매무새를 봐드린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헤어를 안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한복에 맞춰서 헤어까지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동영상 같은 거를 참고를 해서 헤어 변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죠. 패백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웨딩 헬퍼를 하면서 패백 수모님들이 움직임을 참 유심히 봤어요. 그거는 저도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한 2달 정도 받고 공부도 이론상 많이 했습니다. 초보로 웨딩 헬퍼를 시작하시려면은 일단 교육 관련 기관이 있거든요. 그런 것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배우고 그러신 다음에 샵에 소속되셔서 그 샵에 숙련된 헬퍼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배우고 많이 익히고 그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일은 헬퍼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은 헬퍼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런 것까지 저한테 살짝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당일날 분실물이 뭐가 생겼다 그걸 못 봤느냐 드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. 손목에 관절이 또 이상이 생기거나 어깨 관절이 이상이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친정이라든가 시댁에 경조사 많은데요.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. 일이 먼저고요. 또 가족과 주말에 여행 가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. 가족들의 이해와 희생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예쁜 거를 예쁘게 꾸려놨을 때 작품 하나를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가장 일상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몇 점짜리로 끝났구나라고 그거를 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점짜리로 내가 맞췄다고 할 때는 혼자서 쾌재를 부르죠. 너무너무 보람을 느낍니다.